몇 주 전에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집을 나와서 서울 잠실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던 한 초등학생이 충주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 발견이 되기까지 엿새라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너무나 걱정이 많았죠. 네. 부모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을지 정말 네.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50대 남성이 이 학생을 약취 유인한 것으로 네.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새학기를 맞아서 이제 우리 아이들 바깥 외출 네. 활동도 많이 할 텐데, 그래서 걱정이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부터 성인까지 약취, 유인, 그리고 납치에서 또 잘 벗어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자,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한 남성이 아이를 감금하기도 하고 또 아동실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죠. 네. 네, 맞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어린이가 10일 오후에 이제 좀 늦게 이제 택시를 타고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는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고 그 이후에는 뭐 SNS라든지 이런 다른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는 걸로 보여서 이제 가족들이 크게 걱정을 한 건데요. 이후에 이제 이 어린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네. 위치를 알리는 바람에 이제 크게 이제 수사에 진척을 보이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제 찾아낸 곳은 충주 소태면의 한 공장 인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어린이 발견했을 당시에 이제 50대 남성과 함께 있었고 이 남성이 이제 자신의 차량으로 같이 이동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경찰이 찾아갔을 때는 사실은 뭐 어린이 행적을 모른다 이렇게 숨겼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경찰이 봤을 때는 SNS를 통해서 접근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계없이 실종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성이 누구라 하더라도 실종 어린이 미성년자가 있다면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서는 보호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채팅 앱을 통해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약취 유인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나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네. 많이 보도가 돼요. 이런 우리 형법상에는 이제 미성년자 추행이나 감금이나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약취 유인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두고 있는데 그 채팅 앱이나 SNS 상을 통해서도 요즘에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뭐 다양한 성별, 연령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나게 되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속인다든지 성별을 속인다든지 해서 접근한 다음에 크게는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언니인 척하고 접근을 해요. 전혀 성별이 그렇지 않은데. 성인 남성이 네네. 이제 또래의 언니인 것처럼 모르니까요. 네, 접근을 해서 칭찬을 한다던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다던가 해서 수개월간 이제 친분을 쌓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가자. 라고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수법의 범행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나 이제 온라인으로 유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아저씨 아빠 친구야라고 하면서 유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이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또 굉장히 큰 범죄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성년자를 폭행이나 협박의 수법을 통해서 데려가면 약취, 그리고 기망하거나 이렇게 속이는 거죠. 유혹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데려가면 유인, 이렇게 조금 수단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이제 목적을 가지고 보호자의 보호 범위
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자신의 보호 관할로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네, 사실은 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조금 죄질이 좀 무거워집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에도 반해야 되고 혹은 부모나 보호자의 의사에도 반하게 되면 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제 이 벌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성년자에 관한 것에서는 아예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죄를 강하게 묻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네,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무리 우리 아이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은 또 판단이 또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주의를 준다고 하더라도 네. 뭐 그 유혹하는 방식이 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뻔한 방식이 아니라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화되고 있는 수법 가운데 뭐 그 과거에는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런 류의 이제 그 방식이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아주 초기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 뭐 잃어버린 강아지를 같이 찾으러 가겠다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그렇고 연예인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기획사 직원이라고 속여서 스튜디오 촬영을 같이 해보자라든가 어머, 하는 그런 경우들도 경우는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제한이나 호의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덜어는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 경우에도 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거나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거나 그 어른들이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판단력이 비교적 있는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절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형성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왜 이제 뭐 지금이야 그렇게 납치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만 맞아요. 이렇게 뭐 납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약취 유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뭐 최근에는 좀 줄어들기는 네. 했지만 2000년대 중후반 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종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그 아이들을 경우에 강제로 끌고 간다든지 이제 뭐 유혹한다든지 해서 범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목적이 있어요. 추가적인 범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인데요. 뭐 성폭행할 목적이라든가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그 유괴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수단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어쨌든 다 목적 차이가 다 목적의 범위가 다 크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 교육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낯선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 참 딜레마일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상당히 고민이 돼요. 이렇게 세상이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절대 상대하지 말고 혹은 뭐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아는 척하지 말고 덜어는 뭐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다른 무리들과 짜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경계해라 이렇게 주의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것은 뭐 자녀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사회성이나 인성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공포심이 이제 심어지는 경우에는 선입견이 생겨서 네. 실제 대인관계에 무리를 이제 받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겠죠.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혹시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사실 저는 어리니까
다른 분들에게,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부탁해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지위를, 예의를 지키면서도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스피치 교육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 너무나 친숙하다 보니까 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SNS라든지 이런 그 활동들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네. 사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휴대전화나 이런데 그 아주 친숙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는 참 그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만나면 뭐 선물을 주겠다든지 돈을 주겠다든지 이제 금품으로 유혹하는 경우에 사실 이제 고민하지 않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많이 필요해서 특히나 이제 뭐 온라인으로 그루밍 범죄라고 하죠. 요즘 이제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제 이후 범죄를 하는 경우에 10대가 타겟이 되는 경우가 거의 한 80%가량에 이릅니다. 그렇게나 많이 돼요? 78.6%가 10대 타겟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 친구 맺기 같은 거 할 네. 때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 맺기를 좀 하지 말라라고 이제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개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일일이 적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좀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사실 그 유혹에 뭐 쉽게 빠져드는 것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 평소에 자녀와의 대화를 좀 많이 늘려서 네네. 실제로 어려움을 공유한다든가 네. 관계 형성을 잘 맺어주는 것이 가장 초기적인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호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런 사악한 마음의 심리 때문에 이게 상처받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럴 때 조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이 이제 신고자를 상대로 어떤 실종 당시의 행적이라든가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초기 진술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거나 네. 하게 되면 이제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신고하실 때는 침착하게 실종자의 행적이라든가 신고자의 현재 위치 그리고 경찰 출동이 필요한 장소라든가 뭐 핸드폰 그 가지고 있는 여부 등을 좀 자세하게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자녀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 쉽게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최근 사진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든지 키나 몸무게 같은 그 신상 정보들에 대해서도 좀 그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네. 가지고 좀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약취 유인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좀 발생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그렇겠죠. 가능하죠. 과거에는 그 약취 유인이라는 이 죄 자체가 부녀자나 아동에게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범죄가 그 목적이라는 것이 꼭 뭐 성범죄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장기 매매라든가 혹은 뭐 노동 착취나 아니면 해외 이송이나 이런 목적들을 위해서도 이런 그 범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인 그 중에서도 남성도 충분히 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납치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집단 지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집단이라는 게 대상이 되는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어린이들, 그런 학령기의 어린이들이 되겠고 고수입 집단들도 대상이 많이 되고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계층을 상대하는 택시기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타겟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끝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되는 일,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활동 범위, 그러니까 뭐 학교 가는 길이라든가 회사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제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설계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그 같은 구성원들이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안전 친화 도시 같은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도 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교육 필요하겠고요. 성인들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어요. 한보 네. 이야기 고맙습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탄산 음료 대신 몸을 좀 생각해서 당이 없는 당 제로인 탄산수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탄산수도 뭐든 과하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드시면은 식욕 조절에 실패할 수 있어서 네. 체중이 늘기 쉽고요. 또 치아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위 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이다나 콜라 많이 드시겠지만 네. 이런 탄산 음료들 피하시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적당히 드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